안녕하세요. 작은눈의 보험구조대입니다. 제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나이가 많으신 단골 손님분들에게 보험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 저에게 보험에 관해 물어보시는 단골 손님분들이 실비보험은 언제 어떻게 청구를 하는 게 좋냐며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실비보험비를 청구를 매번 바로 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보험비 청구를 바로 하시고 있으시거나 언제 하는 게 좋은지를 모르고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통해 몰라서 겪게 될 손해들을 줄이신다면 좋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보험금 청구를 바로 하면 안 되는 이유일 텐데요. 이는 다음에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때 나의 단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병원에 자주 다녔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 내가 새로운 보험을 들거나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 가입이 어려워지거나 부담보, 즉 특정 질병 부위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다거나 할증, 즉 보험 갱신 또는 가입할 때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보험에 문제가 없고 리모델링의 의사가 전혀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 자신의 보험료가 조금 부담이 되시거나 보상 범위가 좁다고 느끼시는 분들이시라면 매번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럼 내가 병원비를 아끼고 싶어서 보험을 들고 매달 돈을 내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실비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실비보험은 치료받은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치료받은 시기로부터 3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받았던 진료비 영수증을 바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 같은 곳에 모아두고 새로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나 보험 리모델링을 하고 난 후에 몰아서 청구하는 것이 새로운 보험 가입 시 할증, 부담보의 위험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보험을 새로 가입할 계획이 없거나 리모델링 할 생각이 없다면 보험금 청구를 바로 해도 되는 걸까요? 만약 내가 보험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더는 수정할 일이 없을 것 같다면 보험금 청구를 바로 하셔도 되고요. 중대질환을 치료 중이시거나 치료비가 부담되시는 분들 또한 바로 청구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실비 청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데요. 아무것도 없이 실비 청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주셔야 합니다. 제가 주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험비 청구를 하려고 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 몰라서 미리 준비하지 못한 탓에 서류가 없어서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시거나 챙겨두셔도 여기저기 아무 곳에나 두셔서 청구를 못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중에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 꼭 모아두셔야 하는 서류들을 준비하는 방법과 편리하게 모아두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원이 아닌 통원 치료 시 필요한 서류는 진료비 계산서, 처방 전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병원 진료가 끝나면 약국에서 약을 타기 위해 처방전을 기본적으로 줍니다. 이때 실비 청구를 위해 진료비 계산서와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안내데스크에서 간호사가 바로 발급을 해주니 병원에서 진료비를 계산하실 때 꼭 잊지 말고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약국 같은 경우 약국의 영수증을 챙겨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만약 입원을 하셨다면 입퇴원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50만원 이상 치료비가 들었다면 진단서 역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50만원 이하로 사용된 경우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나 입원 기간 혹은 진단명이 포함된 진료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청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꼭 진료받은 후 모든 서류들을 스테이플러나 클립으로 고정해 섞이지 않도록 보관해 주시면 더욱 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보험을 새로 가입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릴 의무에 대해서도 준비해봤습니다. 보험을 저렴하게 가입을 하려면 유병자 상품이 아닌 일반 알릴 의무의 상품을 가입하셔야 하며, 일반 상품을 가입할 때 알릴 의무 또한 많습니다. 일반 보험 상품을 가입하려고 할 때 이런 서류를 받게 되실 텐데요. 이때 만약 알릴 의무에 있는 의료 행위에 대한 질문을 답할 때 내가 보험 치료받을 당시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병원 진료 내용을 묻는 알릴 의무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는 경우 추후에 보험금 부지급이나 강제 해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외에 진단명 기입 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가끔 가벼운 증상으로 인해 병원을 찾으신 후 증상이나 진단받은 것과는 달리 진단명을 기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를 들어 만약 발목이 삐어서 병원을 방문
방문한 후 의사의 진단과는 다르게 발목 골절로 인한 내원이라고 기입을 하시는 경우 다음 보험 가입 시 제약이 생기거나 할증 또는 부담보가 적용될 수 있으니 꼭 정확한 진단명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실비보험은 제가 보험을 딱 한 가지만 가입한다면 이것을 가입하고 싶을 정도로 가장 기본적인 보험인데요. 이유는 가격도 저렴하고 상해랑 질병을 포함한 대부분의 상황에 사용이 가능하고 가입을 할 경우 진료 시 납부한 금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제 친구들도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가입한 게 실비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실비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병원비를 아끼고 싶어서 가입한 것이니만큼 사소한 행동으로 인해 추후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꼭 참고하셔서 손해를 보지 않고 슬기롭게 보험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보험에 관한 무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오픈 채팅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 꼭 문의해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 문맹에서 탈출하는 그날까지 보험구조대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